네, 오늘 볼 시험지는 16년 3월 고1 모의고사입니다. 그 중에서 16번에서 19번에 해당하는 과학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이러스란 스스로는 증식할 수 없고 숙주세포에 기생해야만 증식할 수 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일컫는다. 스스로는 번식을 못해서 어떤 세포에 달라붙어야만 번식할 수 있대요. 두 번째 줄, 바이러스는 자신의 존속을 위한, 존속은 존재를 지속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물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명활동에서 숙주세포를 이용한다.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은 유전 정보를 담은 유전 물질,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단백질 껍질. 굉장히 단순하죠. 1915년 영국의 세균학자 트워트는 포도상구균을 연구하던 중 세균 덩어리가 녹는 것처럼 투명하게 변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뒤이어 1917년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데렐은 이질을 연구하던 중 환자의 분변에 이질균을 녹이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미지의 존재, 당시 정확치는 않았겠지만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렀대요.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세균을 잡아먹는 존재라는 뜻이다. 박테리오파지는 머리와 꼬리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글의 진술 방법 설명하는 영상에서 구성 성분을 파헤치는 것이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락 아직 첫째 줄밖에 안 읽었지만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 구성 성분이 어떤 형태인지 또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을 언급할 거라고 예상하면서 읽어갈 수 있겠습니다. 머리는 다면체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길쭉한 꼬리 밑에는 갈고리 모양의 꼬리 섬유가 붙어 있다. 다행히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에요. 머리에는 박테리오파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 물질이 있는데 이 유전 물질은 단백질 껍질로 보호되어 있다. 꼬리는 머릿속의 유전 물질이 세균으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이고 꼬리 섬유는 세균에 단단히 달라붙는 기능을 한다. 무슨 더듬이 비슷한 느낌으로 달라붙기 좋게 생겼죠? 다음 단락, 박테리오파지는 증식을 위해 세균을 이용한다.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을 만나면 우선 꼬리 섬유가 세균 세포막에 존재하는 특정한 단백질, 다당류 이런 것을 인식하여 복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세균인지의 여부,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용 가능한 세균일 경우 갈고리 모양의 꼬리 섬유로 세균의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다. 딱 달라붙어서 자리를 잡은 그러한 박테리오파지는 머리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만을 세균 내부로 침투시킨다. 세균 내부로 침투한 박테리오파지의 유전 물질은 세균 내부의 DNA를 분해한다. 그리고 세균의 내부 물질과 여러 효소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박테리오파지를 형성할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 물질과 단백질이 조립되면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복제되는 것이다. 첫째 단락에서 바이러스가 뭔지 구성 물질 얘기하고 두 번째 단락은 균을 녹이는 존재를 발견했다는 이야기,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단락은 박테리오파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네 번째 단락은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을 이용해서 어떻게 증식하는지 그 단계, 과정이 나와 있죠. 세 번째 단락은 분석의 서술 방법, 네 번째 단락은 과정의 서술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 작동 원리, 메커니즘을 다룰 때 과정의 서술 방법이 등장을 하고 그 단계를 확인시키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서는 17번 문제겠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락이죠. 박테리오파지에는 독성파지, 용원성 파지가 있대요. 독성파지는 충분한 양의 박테리오파지가 복제가 되면 복제를 중단하고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효소를 만든다. 그리고 그 효소로 세균의 세포벽을 터뜨리고 외부로 쏟아져 나온다. 이와 달리 용원성 파지는 세균을 이용하는 것은 독성 파지와 같지만 세균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대신 세균 속에서 계속 기생하여 세균이 분열함에 따라 같이 늘어난다. 16번은 지문의 개념, 특성 등이 나오므로 잘못된 부분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1번, 스스로 증식 못하는 바이러스. 첫 단락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바이러스의 일종인 박테리오파지라고 했기 때문에 맞고요. 2번 선택지는 역시 세 번째 단락에 그대로 나와 있죠. 3번 선택지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고요.
데렐이라는 사람에 의해 박테리오파지로 불렸다라고 했죠. 명명됐다는 거, 이름 붙여졌다는 겁니다. 4번 선택지, 꼬리 섬유는 단단히 달라붙는 기능, 달라붙기 좋게 생겼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쨌든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5번 선택지, 세포막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을 복제하여 증식한다. 자, 이런 말이 정확히 있었나요? 어떻게 증식하는지를 보여주는 네 번째 단락을 봐야 될 텐데, 리을, 여부 밑으로 세 줄 더 내려가면 머리에 들어있는 유전물질만 침투시킨 다음에 그 유전물질이 세균 내부의 DNA를 분해하고 그리고 세균 내부 물질, 효소 등을 이용해서 새롭게 박테리오파지를 형성할 유전물질과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생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어떤 특정 단백질을 복제한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5번이 틀렸네요. 17번 문제 보기 뭐라고 써 있나요? 박테리오파지의 복제 과정. 제가 아까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문제로 반드시 물어볼 만한 부분이라고. A 그림은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에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죠. 침투할 만한 건지 아닌지 꼬리 섬유로 확인한다고 했고요. B는 그래서 유전물질이 안으로 침투를 하네요. 아까 유전물질은 그 다면체로 된 머리 쪽에 있다고 했고 꼬리가 통로 역할을 해서 안으로 들여보낸다고 했죠. C 그림은 이제 유전물질이 안에 들어가서 세균 내부에 있던 물질과 효소를 이용해서 조합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D 그림은 이제 비슷한 애들이 여럿 복제가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 E 그림은 뭐죠? 복제된 애들이 세포벽을 뚫고 튀어나오네요. 그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지문 마지막 단락에 독성파지와 용원성 파지 중에서 독성파지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선택지 1, 2, 3, 5는 다 언급했고요. 4번은 세균 속에서 기생하다가 세균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복제된다는 진술인데 그 얘기는 마지막 단락 용원성 파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 맨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읽을까요? 세균 속에서 계속 기생하여 세균이 분열함에 따라 같이 늘어난다. 보이세요? 즉 보기 그림은 독성파지의 증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18번은 3점짜리 문항인데요. 항상 보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 1의 실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의 내용을 보기 2의 기호 중에 고르는 거고요. 보기 1 읽습니다. 과학자들이 단백질과 DNA 중 어느 것이 생명의 정보를 지닌 유전 물질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을 당시, 즉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몰랐을 당시죠. 1952년 허쉬와 체이스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유전 물질을 밝혀냈대요. 그럼 그 단서가 되는 게 뭐냐? 허쉬와 체이스는 먼저 생명체의 DNA에는 단백질에는 황이 들어있다는 점에 착안했대요. 박테리오파지 DNA의 인과 단백질의 황을 각각 방사성 동위원소 인과 황으로 대체를 한 후에 이 박테리오파지를 어떤 균에 감염을 시켰네? 우리 이 지문에서 읽은 내용이 뭐였어요? 박테리오파지가 세균 속에 들어가서 증식한다.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 일종으로 세균을 잡아먹는 존재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 길러냈어. 배양을 한 뒤에 배양된 대장균의 내부에 어떤 물질이 남아있는지 확인함으로써 DNA가 유전 물질인 것을 밝혀냈다. 그러면 인과 황이 언급됐기 때문에 인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보기 2의 니은은 확실히 답으로 골라놔야 되겠죠. 배양된 대장균의 내부에는 결과적으로 황은 없고 인만 관찰되었겠구나 예상이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기억부터 볼까요? DNA 구조와 복제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DNA가 무슨 물질인지조차 정보를 모를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 아니고요. 디귿, 박테리오파지가 유전 물질만 세균 안으로 들여보낸다. 자, 그런 말이 있었나요? 그렇죠. 있죠. 세 번째 단락에 그 그림 옆에 머리에는 박테리오파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전 물질이 있고 그리고 꼬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유전 물질이 세균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겠죠. 리을도 볼까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것은 박테리오파지가 있어야만 대장균이 분열을 할 수 있다. 자, 지금 대장균이 어떻게 분열을 할 수 있네 없네 이런 얘기는 언급조차 안 됐어요.
보기 1에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말도 나오니까 좀 어려운 기분이 들 순 있어요. 근데 정작 제가 그게 뭔지는 설명하지도 않았죠. 방사성 동위원소는 어려운 전문 용어가 맞아요. 그걸 꼭 알아야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언급도 안 했고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DNA에는 인, 단백질에는 황이 있다는 점. 그게 핵심 정보죠. 보기에 10줄 이상 뭔가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 정보가 뭔지를 놓치면 안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답을 고르는 게 맞는 것입니다. 19번 문제는요. 관찰, 이용이란 단어는 어렵지 않고요. 존속,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독해하는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본문 읽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19번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과학 지문과 사람의 망각에 대해서 다룬 지문, 요 정도가 16년 지문에서 뽑아 읽을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또 필요한 지문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집중해서 의미를 새겨가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